여러분, 여러 해 동안 우리는 두부를 땅에서 자라는 고기 한 조각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부드럽고 저렴하고 먹기 쉽습니다. 60세 이후의 경우 식사에 뜨거운 두부국 한 그릇이 있으면 누구나 더 안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두부를 먹는 어떤 방식이 조용히 신장을 석회가 낀 수도관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두부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식탁 위에서 그것을 어떤 음식 옆에 두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이 여러 해 동안 지쳐버린 뒤에야 저를 찾아오십니다. 거의 매일 두부를 드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지키고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정수공장과 같습니다. 매일 수백 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들어오는 재료가 계속해서 침전을 만든다면 배관은 막히게 됩니다. 바로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막힙니다. 조용히 진행됩니다. 저는 한 사례가 기억납니다. 인천에 사는 69세 박미선 어르신이었습니다. 식사에 매우 꼼꼼한 분이었습니다. 기름진 고기를 끊고 매일 저녁 두부를 드셨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가까운 시간에 허리를 붙잡고 식은땀을 흘리셨습니다. 몸 안에서 누군가 전선을 비트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두부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요관 사이에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끼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수도관 한가운데 돌이 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내려가지 못합니다. 압력이 신장 쪽으로 역류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정수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필터에 석회 찌꺼기가 가득 붙어 있다면 물은 흐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점점 약해집니다. 완전히 막힌 뒤에야 허둥지둥 필터를 교체하게 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불평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60세 이후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두부는 좋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더 안심이다. 하지만 옥살레이트가 많은 음식과 함께 먹거나 지나치게 짜게 먹거나 수분이 부족한 상태라면 체내의 칼슘이 모래를 만난 시멘트처럼 결합하게 됩니다. 돌처럼 굳어집니다. 노년은 운에 맡겨 시험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저는 의사 김영수입니다. 저는 약을 팔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자신의 두 발로 직접 걸어가고자 하는 분들의 편에 서 있습니다. 저를 아프게 하는 것은 결석 자체가 아닙니다. 건강에 좋다는 두 글자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병이 온 뒤에야 깨닫지 않습니다. 오늘도 매일 두부를 드시면서 곁들여 먹는 음식을 살피지 않고 계신다면 신장을 보호하는 전기 스위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켜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의 어느 누구도 한밤중에 응급실 침대에 누워야 하는 일이 부업계서의 한 가지 습관 때문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더 많은 60 플러스 분들께 알려질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미신 대신 지혜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은 두부 옆에 절대 두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합해야 신장이 더 가볍게 일할 수 있는지, 마치 올바르게 유지 관리된 공장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엌에서 오래 살아갑니다. 제가 두부 옆에 절대 두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핵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장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저는 전문 용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이미지로 말씀드립니다. 부엌에 있는 정수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60년 동안 필터를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청소도 하지 않으며 매일같이 세교대로 계속 작동시키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은 여전히 흐릅니다. 하지만 약하게 흐릅니다. 찌꺼기가 가득 달라붙습니다. 필터는 닳아가고 언제 찢어졌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60세 이후의 경우 신장도 이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필터 즉 사구체는 새것 같은 그물망과 같습니다. 두부에 단백질이 들어와도 걸러낸 뒤 깔끔하게 배출됩니다. 가볍습니다. 하지만 70세를 지나면 수억 번의 혈액 여과를 거친 뒤 그 그물망은 얇아져 있습니다. 아무도 눈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신장은 소리내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40대 때처럼 두부를 먹고 많을수록 더 좋다라고 믿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퓨린이 있습니다. 대사 과정에서 질소를 포함한 노폐물이 생성됩니다. 공장이 아직 새 것일 때는 처리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된 시스템에서는 한 번 처리할 때마다 오래된 엔진을 과부하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노폐물이 완전히 걸러지지 않으면 혈액이 더 끈적해집니다. 마치 수도관의 진흙이 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혈액이 닳아버린 여과막을 통과하려 할 때 추가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녁이 되면 발이 약간 붓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병이 온 뒤에야 깨닫지 않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산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소화 효소도 약해집니다. 음식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채 신장으로 넘겨져 다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마치 공장이 전처리되지 않은 원재료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힘이 더 들고 마모도 더 커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문만 믿고 감에 따라 먹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보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식탁 위의 지혜 부족입니다. 몸은 이미 다른 나이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여전히 청년처럼 드십니다. 그 대가는 오늘에 있지 않습니다. 5년 뒤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흰 두부 한 모가 싱싱한 시금치 한 단 옆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모범적인 식단처럼 보이는 한 상, 잡곡밥, 싱겁게 졸인 두부, 참깨로 무친 시금치,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조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신장 배관에 침전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몸속의 정수기가 제대로 쉬도록 하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이 피곤한 날, 입맛이 없을 때, 인천이나 광주에 사는 많은 가정에서는 큰 밥 한 그릇을 퍼서 흰 두부와 푸른 시금치를 넣고 고추장 한 숟가락을 더해 비빔밥처럼 골고루 비빕니다. 보기에 매우 깔끔합니다. 매우 건강한 삶의 기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0세 이후의 경우 신장이 반세기가 넘도록 하루 3교대로 일해온 상태라면 그 두 가지 음식을 한 끼에 함께 섞는 것은 조용히 결석을 생산하는 공장의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왜 둘 다 좋은 음식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시금치에는 옥살산 옥살레이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두부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각각 따로 먹으면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에서 만나면 칼슘이 옥살레이트와 결합하여 칼슘, 옥살레이트가 됩니다. 이 물질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 해 동안 주전자 바닥에 쌓인 석회 찌꺼기와 같습니다. 젊고 신장이 건강하며 필터가 아직 새 것이라면 물을 충분히 마시면 밖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필터는 60년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필터는 더 이상 촘촘하지 않습니다. 배관도 더 이상 매끄럽지 않습니다. 작은 결정들이 모두 빠져나가지 못하면 신우에 가라앉거나 요관, 소변이 밖으로 나가는 매우 좁은 길에 걸리게 됩니다. 작은 유리 조각 하나가 부드러운 수도관 안에 끼어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긁어냅니다. 신장은 소리내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석이 점점 커져 신경을 건드릴 때가 되어서야 통증이 나타납니다. 노년은 운을 시험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대전에서 당직을 선 적이 있습니다. 71세의 한 어르신이 옆구리를 붙잡고 식은땀을 흘리며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된장국에 시금치와 두부를 넣어 끓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부 채소와 두부니까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신장 안에 작은 결석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좋은 것만 먹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억울함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좋은 재료라고 해서 올바른 조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금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트, 근데도 옥살레이트가 많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두부와 함께하면 침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끓는 물에 데치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끓는 물에 최소 1, 2분 강하게 데친 뒤 삶은 물을 버리고 물을 꼭 짜낸 후 조리하면 옥살레이트를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여러 번 소변을 보거나 이미 작은 결석이 있었던 분들의 경우 남아있는 양만으로도 이미 좁아진 배관을 더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습관을 고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두부를 먹는 날에는 시금치를 같은 상에 올리지 마십시오. 시금치를 먹는 날에는 두부를 쉬게 하십시오. 작은 스위치 하나를 끄는 것입니다. 과부하가 일어나기 전에 말입니다. 신장은 조용한 기관입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막히고 출혈이 생기고 극심한 통증이 올 때가 되어서야 이미 상황은 많이 진행된 뒤입니다. 오늘 저녁 상을 차리다가 그 두 가지 음식이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을 보신다면 몇 초만 멈추십시오. 그 멈춤은 바로 자신에 대한 책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해 동안 자신의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기억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뇌에 보내는 알림입니다. 저는 식탁 위의 지혜를 선택합니다. 제 신장을 과로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작은 결정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노년을 집에서 살아가기 위해 차가운 응급실이 아니라 말입니다. 시금치 이야기보다 더 조용한 또 다른 습관이 있습니다. 고급 식당에서의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 매일 익숙한 식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뜨거운 순두부찌개 한 그릇을 주문할 때 또는 집에서 노릇하게 두부 몇 조각을 부칠 때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한 가지를 잘게 썰어 위에 뿌립니다. 대파, 이룩하나네 쪽파, 그 초록색이 빠진 흰 두부는 많은 분들이 마치 맛이 덜한 것처럼 느끼십니다. 습관이 되었습니다. 관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 조합을 다른 시선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60세 이후의 경우 뼈와 신장을 위해서 그 만남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파는 감기에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다는데 왜 피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많은 분들이 기름진 고기를 줄이고 두부로 바꾸셨습니까? 칼슘을 보충해 뼈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60세 이후에는 뼈가 여러 계절의 비바람을 견딘 기둥과 같습니다. 보강하지 않으면 안에서부터 점점 비게 됩니다. 두부는 칼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파에는 인, 황, 화합물, 그리고 일부 옥살산이 들어있습니다. 칼슘이 흡수되려는 순간 그 물질들이 결합하여 칼슘을 더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래된 정수기에 새 필터를 사서 교체합니다. 하지만 설치하는 순간 우리가 실수로 메인 밸브를 잠가버립니다. 물은 여전히 흐릅니다. 하지만 저장 탱크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칼슘도 이와 같습니다. 독성이 있는 물질은 아닙니다. 즉각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먹는 두부의 효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노년은 단지 안심하기 위해 먹는 시기가 아닙니다. 노년은 몸이 실제로 가치를 얻기 위해 먹는 시기입니다. 칼슘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몸은 혈액 내 균형을 다시 맞추려 할 수 있습니다. 신장, 60년 넘게 일해온 필터는 다시 한번 초과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미 지쳐있는 공장이 한 번에 잘못 켜진 스위치 때문에 야간 근무를 더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뼈는 크게 단단해지지 않고 신장은 조용히 달아갑니다. 우리는 등이 굽고 관절이 소리를 낼 때까지 자신의 식탁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은 분명합니다. 칼슘 보충을 위해 두부를 먹을 때에는 다른 양념을 사용하십시오. 약간의 볶은 참깨, 마른 김 또는 싱거운 간장입니다. 그래도 파를 먹고 싶다면 다른 식사 때 드십시오.
또는 몇 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과부하가 걸린 두 기기를 같은 콘센트에 동시에 꽂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보양이라고 생각한 음식이 습관적인 장식 때문에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뼈와 신장은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감정적인 선택을 조금 줄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합이 있습니다. 시금치나 파보다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 중이거나 아침에 일어나 얼굴과 다리가 약간 붓는 분들은 다음 부분에서 제가 드릴 말씀을 천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통 두부를 어떻게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부가 너무 싱거워서 간장에 푹 찍어야 겨우 넘어간다고 하십니다. 또는 아주 짜게 졸여야 밥맛이 난다고 하십니다. 그 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매일 자신의 신장 필터를 소금물에 담가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수원에 사는 75세 박동호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신장 수치가 나빠지기 시작했을 때 매우 두려워하셨습니다. 간장게장을 끊고 짠 김치도 끊으셨습니다. 매 끼니 삶은 두부로 바꾸셨습니다. 식탁을 보면 누구나 정말 건강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달 뒤 혈압이 다시 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붓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싱겁게 먹고 있습니다. 듣기에는 매우 억울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여쭤보니 문제는 두부 한 조각에 있지 않았습니다. 옆에 놓인 간장 그릇에 있었습니다. 두부가 너무 싱거워서 파, 마늘, 고춧가루를 섞은 간장 한 종지를 식탁에 두고 매 조각을 깊이 담갔다가 충분히 스며들게 한 뒤 드셨습니다. 여러분, 두부 한 조각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겉은 매끈합니다. 하지만 구조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수천 개의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짠 간장에 닿는 순간 그 구멍들이 소금을 순식간에 빨아들입니다. 우리는 흰 두부를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젖은 소금 덩어리를 몸에 넣고 있는 셈입니다. 소금, 즉 나트륨은 혈액으로 들어가면 삼투작용으로 물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이 국에 소금을 많이 넣으면 물이 천천히 증발하고 맛이 더 자극적으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이 증가하면 물이 몸에 머무르게 됩니다.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압력이 혈관벽에 가해집니다. 60년 넘게 일해온 필터인 신장은 세교대를 계속 돌도록 강요받는 공장처럼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압력이 오늘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사구체는 점점 얇아집니다. 여과 통로도 점점 닳아갑니다. 신장은 소리내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는 짜게 먹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찍어 먹을 뿐입니다. 그 조금이 스펀지 같은 두부에 모두 스며들면 더 이상 조금이 아닙니다. 이미 고혈압이 있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무겁고 다리가 약간 붓는 분들의 경우 두부와 짠 간장의 조합은 잘못된 순간에 켜진 전기 스위치와 같습니다. 당장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과부하가 쌓입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짠 입맛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게다가 가족과 함께 먹으니 맞춰야 한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화목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신장을 희생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두부를 드신다면 찍어 먹는 간장은 아주 묽게 만드십시오. 작은 간장 한 숟가락에 따뜻한 물을 3배로 섞고 식초 몇 방울이나 볶은 참깨를 더해 향을 더하십시오. 또는 두부를 김이나 버섯과 함께 찌셔서 자연스러운 우마미 맛으로 소금을 대신하십시오. 서서히 줄이십시오. 갑자기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주 조금씩 줄이십시오. 오랫동안 사용한 정수기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짠맛 덕분에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식탁 위에 지혜 덕분에 오래 삽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부와 양념과 관련된 또 다른 습관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장과 신장에 더 큰 압력을 조용히 더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더 이상 집안에서 체면을 차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미안한 마음 때문에 신장이 50년 더 과로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노년은 운을 시험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며느리나 부엌에 서 있는 분과 다투시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현명한 방법은 이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조용히 공유하는 것입니다. 요리하는 분이 중립적이고 부드러운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집안의 100마디 말보다 바깥 사람의 한마디가 더 잘 들릴 수 있습니다. 화목을 지키면서도 신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작은 한 번의 터치, 매일 식탁 위에 소금 한 숟가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체면 덕분에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 덕분에 오래 삽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식탁에 오르기 전에 두부 자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마트에서 산 두부를 열면 어떻게 하십니까? 수돗물에 대충 헹군 뒤 바로 자르십니까? 국에 넣으십니까? 그대로 드십니까? 만약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두부에는 콩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유를 응고하는 과정에서 공장은 염화 마그네슘이나 황산칼슘 같은 응고제를 사용합니다. 거품이 넘치지 않도록 소포제를 추가합니다. 용기 안에서 오래 보관하기 위해 보습 용액이 들어 있습니다. 모두 허용된 성분입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경우 신장은 40대처럼 세교대 공장이 아닙니다. 신장을 오래된 정수기에 비유해 보십시오. 필터는 수십 년 사용되었습니다. 여전히 여과는 합니다. 하지만 새 것처럼 강하지는 않습니다. 미량의 첨가물이 혈액으로 들어올 때마다 신장은 또 한 번 근무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날마다 반복됩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피로가 쌓입니다. 신장은 소리 내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리하기 전에 작은 한 단계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가득 담은 냄비를 올리십시오. 강하게 끓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두부를 통째로 넣으십시오. 정확히 2분간 데치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2분은 뜨거운 물로 옷을 세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열이 남아있는 불필요한 성분을 녹여 물로 빠져나가게 합니다. 두부의 표면은 열렸다가 다시 닫힙니다. 그 다음 건져내십시오. 찬물에 약 10분 정도 담가 두십시오. 전기 스위치를 꺼서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두부는 더 단단해집니다.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나트륨, 칼륨 같은 미량 무기질도 물에 더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엌에서의 작은 한 단계, 몸속 정수기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주의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분명히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의 지혜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60세 이후의 경우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방법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에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면 이 공동체에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는 약이 아니라 지혜로 100세를 선택합니다. 다음 부분에서 저는 많은 가정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두부 섭취의 또 다른 실수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도 모르게 다리 부종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깨끗이 데친 두부라면 이제 무엇과 함께해야 정말로 신장의 부담을 덜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보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때 함께하는 동반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동반자는 바로 미역 다시마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흔히 바다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생일이면 누구나 미역국 한 그릇은 있습니다. 두부는 거의 매 끼니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두 가지를 한 냄비에 함께 넣는 집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역국에는 소고기가 들어가야 제맛이라고 익숙하게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신장을 염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국냄비의 주인공을 한번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소고기가 아니라 깨끗이 데친 두부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을 청소하는 작업자와도 같습니다. 찌꺼기를 일부 정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사포닌에도 한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오드를 몸 밖으로 함께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재료입니다. 갑상선은 신진대사의 속도를 조절하는 전기 스위치와도 같습니다. 그 스위치가 약해지면 몸 전체의 공장이 느리게 돌아가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일해온 신장은 더욱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때 미역이 등장합니다. 미역과 다시마는 요오드가 매우 풍부합니다. 두부를 많이 섭취할 때 줄어들 수 있는 요오드를 일부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마치 배관에서 물이 새고 있을 때 수건으로 임시로 막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배관을 제대로 교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오드 외에도 미역에는 알긴산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흡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정수기 필터에 미세한 찌꺼기가 가득 붙어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알긴산은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장 속의 일부 중금속과 남은 물질을 붙잡아 두고 소화관을 따라 밖으로 배출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자연의 원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신장이 약해진 뒤에야 급히 약을 찾지 않습니다. 국 한 냄비에서부터 조절합니다. 데친 두부를 넣어 끓인 미역국 한 그릇, 간은 담백하게 합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지 않습니다. 그것이 균형 잡힌 조합입니다. 한쪽에는 사포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요오드와 알긴산이 있습니다. 같은 교대 근무를 하는 두 작업자처럼 서로를 보완합니다. 노년은 익숙한 음식을 모두 끊기 위한 시기가 아닙니다. 올바르게 조합하는 방법을 아는 시기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가정에서 반복하고 있는 미역국 조리의 또 다른 실수에 대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실수로 인해 나트륨 섭취량이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가 한번 만났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선희 어르신 66세, 인천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검사를 받으셨을 때 신장 기능이 중등도로 저하되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단백질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셨습니다. 고기를 끊으셨습니다. 두부도 함께 끊으셨습니다. 식사는 삶은 채소와 김치만 남았습니다. 한동안 지나자 몸이 눈에 띄게 마르셨습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범하고 있는 실수입니다. 신장이 힘들까봐 단백질을 모두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몸에 건축 자재가 없다면 무엇으로 힘을 유지하겠습니까? 저는 보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주 익숙한 한 가지 음식을 요청했습니다. 소고기 없이 두부를 넣은 미역국. 일주일에 3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리 방법입니다. 어르신께서는 단계마다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들기름 한 작은 숟가락을 냄비에 넣습니다. 향이 강하고 과식을 유도하기 쉬운 참기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린 미역을 약 30초간 가볍게 볶습니다. 물을 붓고 끓입니다. 데쳐서 깍둑썰기한 두부를 넣습니다. 국간장으로 아주 옅게 간을 합니다. 맛이 날 정도만 합니다. 소고기가 없다는 것은 고딘 섭취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장이 야근을 덜하게 됩니다. 두부는 적절한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미역은 장을 통해 배출되는 과정을 돕습니다. 2달 후 어르신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신장이 덜 부담을 받았을 뿐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국 한 그릇이 없으면 허전합니다. 우리는 식단을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비싼 약 상자를 찾는 대신에 여러분은 미역 한 봉지와 두부 한 모만 사시면 됩니다. 몇천 원입니다. 그러나 주도권을 위한 투자입니다. 건강은 병원이 아니라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 그리고 빨간 토마토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많은 분들이 고기를 완전히 끊는 모습을 봅니다. 단백질이 남을까봐, 소화가 어려울까봐,
그러나 여러분, 더 우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육 감소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사코페니아라고 합니다. 이 경우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몸이 약해질 수 있으며 신장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은 집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기둥이 썩으면 지붕이 무너집니다. 노년은 두려워서 먹지 않는 시기가 아닙니다. 기둥을 지키기 위해 올바르게 먹는 시기입니다. 두부에는 칼슘이 많습니다. 그러나 칼슘은 단독으로는 흡수가 어렵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운반 차량과 같아서 칼슘을 뼈로 운반합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생물가가 높습니다. 한 개만으로도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지 않아도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더합니다. 그 붉은색은 라이코펜에서 나옵니다. 항산화 물질입니다. 세포의 산화 과정을 일부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전에 끄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의 칼륨을 걱정합니다. 기름에 익혀 볶으면 일부 칼륨이 수분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라이코펜의 흡수율은 생으로 먹을 때보다 여러 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올리브유 또는 들기름을 팬에 넣습니다. 으깬 두부와 썬 토마토를 먼저 볶습니다. 토마토가 부드러워지면 계란을 깨 넣어 스크램블처럼 저어줍니다. 소금 대신 새우젓을 아주 소량 넣어 간을 합니다. 맛을 낼 정도만 합니다. 이 음식은 밥을 대신해 드실 수 있습니다. 소화가 쉽습니다. 밤에 위를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후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더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 때문이 아닙니다. 몸이 올바르게 영양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해진 뒤에야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근육을 지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계란을 드실 때 범하고 있는 한 가지 실수에 대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실수로 인해 혈중 지방 수치가 모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이 약하다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녹용을 찾고 해외에서 들여온 영양제를 찾습니다. 상자가 비쌀수록 더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단지 위로받는 느낌일 뿐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기적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들에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장은 광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매일 입으로 넣는 것만을 이해합니다. 막연한 것에 돈을 쓰기보다 자신의 식탁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해드린 두부와 달걀, 토마토를 함께 볶은 음식은 일주일에 3번 꾸준히 드십시오. 그것이면 됩니다. 보약을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밀스러운 비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많은 분들이 병원 문을 덜 드나들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병이 온 뒤에야 깨닫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아주 작지만 깊은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아침 식사에서입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69세 최동욱 어르신은 밤에 5번 소변을 보기 때문에 김영수 의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불이 따뜻해지기도 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고 다리는 약간 부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노화라고 했습니다. 이뇨제를 처방했습니다. 복용하면 입이 마르고 마치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막 마친 것처럼 몸이 피곤했습니다. 신장은 정수기와 같습니다. 필터가 오래되면 물이 통과해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습니다. 소변이 묽어지고 밤에 계속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최 어르신은 새로운 약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짠맛이 강한 간장병을 치웠습니다. 그 대신 순수한 들기름과 껍질이 남아있는 볶은 통깨를 두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간장에 찍지 않으면 두부가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저는 부드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혀가 오랫동안 소금 폭탄에 익숙해졌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두부밥물을 약 5분간 고르게 데워찝니다. 들기름 1큰술만 정확히 뿌립니다. 알파 리놀렌산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가열하지 않습니다. 볶은 통깨 1큰술을 가볍게 빻아 뿌려 아연과 세사민이 나오도록 합니다. 들기름에는 60%가 넘는 식물성 오메가3가 들어 있습니다.
신장의 혈관을 작은 배관이라고 떠올려 보십시오. 좋은 지방이 부족하면 오래된 수도관에 때가 낀 것처럼 배관이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혈류가 더 부드럽게 흐르도록 돕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여과 공장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깨는 항산화 효소를 돕는 아연을 제공합니다. 세사민은 혈관 내 지질 산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필터에 녹이 슬지 않도록 하는 보호층과 같습니다. 3달 후, 최 어르신은 잔잔한 미소로 다시 오셨습니다. 밤에 잠이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변에 이전처럼 거품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소금을 줄이고 오래된 튀김 기름을 끊고 유익한 지방으로 바꾼 결과입니다. 노년은 매일 짠 양념으로 운을 시험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도 스스로 이 변화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들기름의 은은한 향이 퍼지고 짠맛 대신 깨의 고소함이 자리 잡으면 몸은 서서히 적응할 것입니다. 억지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고행의 식단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스위치, 바로 그 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식탁 위의 작은 변화 하나가 신장의 한 교대 근무를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주도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밤의 한 가지 습관이 수년 동안 조용히 신장을 야근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작은 두부, 한 조각이 서로 다른 두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같은 두부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을 지탱할 수도 있고 조용히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여정은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식사를 두려움으로 바꾸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를 똑바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노년은 세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에서 옵니다. 두부 한 조각이 시금치와 만나면 주전자 바닥에 끼는 석회 찌꺼기처럼 침전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층층이 쌓이면 배관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짠 간장을 만나면 수도 밸브를 세게 여는 것과 같아서 여과 장치인 신장에 압력이 몰립니다.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현명하게 조합한다면 어떻습니까? 미역과 다시마는 정수기 필터가 찌꺼기를 붙잡듯이 남은 물질을 일부 붙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계란과 토마토는 단백질과 라이코펜을 보충하여 몸이 스스로 저장고를 소모하지 않도록 근육을 지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 한 숟가락은 오래된 문에 기름을 치듯 혈관을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두부에 있지 않습니다. 차이는 식탁 위의 지혜에 있습니다. 25년 동안 60세 이후의 분들을 경청하면서 저는 매우 솔직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비싼 처방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저녁에 밥숟가락 위에 있습니다. 알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식탁 위에 짠 간장 그릇을 치우고 들기름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행동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입니다. 그러나 공장에서 올바른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전체 시스템이 다시 부드럽게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몸은 약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과부하로 일할 때 지칠 뿐입니다. 신장을 더 힘들게 하지 않고 소금과 찌꺼기를 배관에 밀어넣지 않는다면 몸은 스스로 조절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이 온 뒤에야 깨닫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진심 어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100세지만 병상에 눕지 않기를 바란다면 댓글에 100세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래 살겠다는 집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다짐입니다. 자기 발로 걷고 자기 손으로 먹고 짐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100세라는 글자가 하나씩 보일 때마다 저는 이 공동체가 약이 아니라 지혜로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른 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오늘 저녁 식사를 바꿀 용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밤에 소변을 자주 보고 다리가 붓고 짜게 드시면서도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엌에서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병상 하나를 피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한 채 신장을 밤새 공장처럼 야근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매우 흔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식사를 조금 더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밥그릇을 또렷한 의식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엌에서 오래 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